이거를 그 책 처음에 연구 다 완성된 것도 제가 다 봤고 또 발표하신 자료도 제가 보고 했는데 정말 참신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자치, 지방행정, 분권, 이윤방제 어떤 의미에서든 이거 유관 그 개념에서 이 책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가 운암 연구하는 곳이니까 저는 운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2년 한국 전쟁 중에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이렇게 지방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48년에 건국을 하고 얼마 안 돼 4년 만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된 건데 전시 중에요. 이걸 보통 어떻게 우리에게 머리에 각인시켜 줬냐면 이게 중에 왜곡된 평가라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책략으로 이렇게 전시 중에 갑자기 지방자치를 실시한 거다 이렇게 머리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보통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런 통상적인 관념에 좀 이번처럼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의회 선거를 자치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전시 상황에서 어떤 그 굉장히 공익통합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오로지 이승만의 독재의 책략으로 이걸 갑자기 실시했다는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태우고요. 95년도 자치단체장을 선거할 때 그때는 김영삼입니다. 그때 지방자치는 아무런 또 정책倾向이 없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또 얘기하고요. 이게 잘못된 거다 생각이 들고 어떤 그 정치 도구화라는 그 상투적 결론을 재검토해봐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지방의회를 시작했다가 5.16 군사혁명 때문에 중단되는데 그러나 그 8년 동안의 경험이 90년대 본격적인 자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고 오로지 운암은 지방자치를 오용한 그런 거만 하는 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 분권이라는 말이야. 새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주고 있는 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그 제멋대로 분권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유란 말을 프리리 부사로 해석해가지고 분권을 제멋대로 하는 말이냐 이런 말로 오해 그 사람 느낀 거거든요. 이것은 그 자유란 말은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 decentralization for liberty예요. 분권 따라 제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정리시키는 위한 분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reely decentralize 하란 말이 아니라 decentralize 하는 목적이 뭐냐? decentralization for liberty 이렇게 정리하면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뒤에 그 말씀하신 저는 오늘 발표 듣기 전에 정리한 글에 의하면 이미 그 자유분권의 그 개념 속에 책임이라는 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유분권은 어떤 파산 가능한 지방자치 이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부각 좀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는 파산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북한의 교수 이미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을 많이 붕괴하고 낙후시켜놔야만 중앙정부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맹물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을 보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일 약하다 해야 그게 이렇게 정당화 근거를 삼아서 보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은 자치단체는 항상 스스로 절대 수리 안 하고 내비둬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지방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놓고 돈이 없어야만 돈이 오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천면화돼가고 더욱더 자치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파산 가능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 파산하라 아니다. 돈 없으면 파산하라. 헌법까지 동원해야 할 조세법정주의에서 국민이 부담 주는 세금은 법률에서만 만들어야 하는 그걸 피하려면 하다못해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가 바로잉하는 자금을 그런 추진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갚으면 정말
뜰쯤에는 파산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파산 가능한 정부, 이게 자유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한림대 퇴임하신 성경륜 교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사석에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부 요직을 아주 맡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주 의욕이 강해가지고 연방제로 나가요. 지방에 상담 막 떠들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 양반 키워드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좌파들이 균형이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의 개념이 자유분권과 다른 거예요. 균형 발전의 것은 정말 균형이라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그 얘기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수도권만 잘 사느냐,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빼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가 결국 균형 발전하고는 동요가 아니라는 걸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경남의 광역시는 아니지만 창원시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광역시 아닙니다. 아니지만 창원시의 경제력이 우리 광역시에서 알려진 광주시보다 크고요. 대전시보다 큽니다. 막강한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고는 놔둬가지고 불균형 상태를 유지시켜야만 다른 시가 따라가는 거지, 그거를 또 나눠가지고 또 균형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그건 이름 그대로 균형 발전이 아닌 어떤 잘못된 점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 간단히 봤을 때 자유분권으로 가는데 저의 요인이 뭔가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 자유분권 안 되는 뭐냐는 아까 말씀한 일본 가와바타 야스나이의 설국이라는 소설 처음 보면 뭡니까, 국경을 지나니 터널을 지나니 온통 눈천지였다. 국경이라는 게 요즘 같은 군마 해나고 니가타 해입니다. 니가타, 스토리가 니가타 해니까 터널 지나면 니가타로 가는 거죠. 국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는요. 현을 나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300개 넘던 번이 메이 유신 이후에 다시 70몇 개로 갔다가 지금 40몇 개 아닙니까? 45개인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일본에서 왜 가능하냐면 봉건제가 굉장히 아시아에서 철저하게 일본이고, 고려를 봉건시대를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은 정확하게 봉건시대를 다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건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전근대적인 시기라 뛰어넘었다는 장점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분권화 시대에 이르고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현에 소속된 현민이라는 생각, 번의 주민이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번과 번이 통합돼가지고 국민국가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누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없는 거죠. 처음부터 막연한 개념으로 임금이 다스리는 전체 시민으로만 이렇게 강조됐지 않습니까? 그게 봉건제 계급 누락 역사가 우리는 뜻밖에도 나쁜 이런 분권에서 나쁜 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분권의 의미를 어떤 정치 전술로만 이렇게 오용해 왔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갑자기 통합자치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구시하고 경북도를 합한다든지 이게 분권하고 많이 역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나오는 거 당연히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심정된 요인으로 자유분권이 막고 있는 요소 하나가 에리 프롬하고 뷰캐넌 교수를 들고 싶은데, 둘 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거, 아마 저보다 신준수 교수님도 많이 설명하실 텐데, 사회주의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뷰캐넌 교수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개인은 자유를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노년에 들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가지고, 인간은 afraid to be free, 자유롭게 된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서서 일처리해 주길 바라는, 자유를 기피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어떤 정말
자칫 정말 자유분권 해볼래라고 하면 정말 그 해볼게라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유분권을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데도 포함되면 재정 자립도라든지 그다음 생활 인구라는 개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말고 지역 정부란 말을 저자께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용어 자체를 새로 좀 부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방 정부가 지대추구하는 거, 이 북해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 정부가 지대축하고 있고, 이거 뭐 돈 따올려 애를 쓰고 있는 것, 또 중앙 정부도 지대 추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장시간이 걸리는 큰 사업을 자치단에 던져주고 선거 때마다 이거 우리 여기서 표 안 주면 이 다음 계속 돈 안 넣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죠. 이거 중앙정부 주도해가지고 그걸 벌이는 거를 지대 추출이라고 그러고, 또 얻어갈 지역 주민이나 기업이 그거를 주도하는 걸 지대 추구라는데, 그 두 가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어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 보면 강력시도 정부와 지금 이런 진행되고 있는 건 정말 본점 재검토해야 한다. 이거 뭐 여러분 서울시하고 경기도 사이에 버스 요금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광역 행정이 해가지고요, 리지널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얼마나 조정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핑계 가지고 통합을 해야 하는 데가 가는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리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된 것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자유협이라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이 표류의 관계니까, 이게 분권에 갔을 경우에도 그런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 그 자유분권이 되는 자치단체는 반드시 파산 가능한 정보가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